他的这个国家或者是和其他的这个双边同盟变成一个区域性的军事同盟，那中方会是非常担心的。如果驻韩美军起这种作用的话呢，那这个中国呢对这个驻韩美军的看法呢也会发生相应的变化。 약 10년 전,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 재조정이라는 문제에 봉착했었다. 당시 일본 내엔 논란이 있었지만 1996년 일본은 미일 신안보 선언을 채택, 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我が国の安全、アジア太平洋の平和と繁栄を図る上で、日米安全保障体制というものがこれまでと同様に今後と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 냉전이 해체된 직후 일본에선 내각을 중심으로 안전 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호소카와 내각 시절에 나온 이 보고서는 일본 안보 전략의 1순위로 다자간 안보 체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일 동맹 강화로 결론이 났을까? 我が国周辺事態としては、朝鮮半島有事、それから台湾海峡有事、この2つが心配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それに対処するためのですね、新しい日米防衛協力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を始めたわけです。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 중엔 양국 모두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 1996년 중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대만 해협의 위기감이 높아졌을 때 미 7함대는 대만 해협에 출동,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때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 세력을 넓히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국방총성, 국방부라든가 이쪽 주변의 싱크탱크들에서 중국 위협론을 체계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서부터입니다. 그거는 천안문 사건의 직후에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이 곧 분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열을 하지 않고 중국이 예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 무렵서부터 미국이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을 한 아시아의 어떤 체제 재정비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스터디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미일 동맹이고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교역량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역 수지에서도 중국은 적자인 반면 미국에겐 높은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각종 국내법을 정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 나갔다. 1999년 주변 사태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이 규정한 주변 사태에 대만이 포함된다고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 기지, 미 해군 내 최대 함대인 7함대의 근거지다. MD 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인 이지스함 6척이 이 기지에 배치돼 있다. 7,800톤급의 이지스 순양함. 이 중 한 척은 동해에 파견돼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7함대는 군함 50척, 전투기 1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Oh, these ships are sent if for some reason tensions rise. These are the first ships that will be sent. We'll be there, and we'll be there pretty fast usually. 일본은 안보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점점 더 노골화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방위청은 신방위 계획 대강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은 북한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미일 안보 체제를 한층 강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中国の原子力潜水艦が日本の領海に
国際法違反の状態で入ってきたと。さらには中国の海洋調査船が、私どもの立場で言いますとね、海洋法条約を遵守しない形でいろんな調査を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いろんな状況の中でですね、私ども十分に注視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言ってるんで。日美同盟之间针对中国的成分越来越强，也就是说，日美同盟中间用于应对台海危机的这个目的在增加。那么，这个日美同盟由于增强了针对台湾海峡危机的这种作用，因此日美同盟对中国构成的安全威胁也是明显的。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 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태평양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남쪽이 어떤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붙어버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데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을 더욱더 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느 일방이,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어느 일방이 그것이 미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어느 일방이 한쪽을 기운다고 생각이 되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일방은 다른 한쪽에서 당겨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한반도의 숙명과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 통일 포기할 겁니까? 이달 초 미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중 간의 갈등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상호 동맹 정신을 발휘해서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최악의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즉 미국에게도 중요한 한국의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 갈등에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은 이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부터 외교적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넘어 한국군까지 지역 안보 역할에 동참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캠벨 미 8군 사령관의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다. That could be humanitarian, it could be peacekeeping, but it suggests to you that the future, the 21st century, will be characterized by a ROK-US alliance that's not confined specific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s of the peninsula, but may in fact have a regional quality to it. 캠벨의 발언은 사견이라는 선에서 봉합됐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I think what the general was speaking about was the partnership. For many years, it was the fact is that Korean troops could not leave the Korean Peninsula, really. And American troops couldn't leave it because they were needed there to ensure deterrence. But I think we're looking at more of a global and a regional partnership than just the Korean Peninsula itself.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부시